빨리 좀 바닥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저점이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코스피가 0.92%, 코스닥이 1.57% 하락세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시장 전략 키워드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긴 요즘 장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락의 시작일 것인가, 오늘 장은 어디까지 또 내주게 될 것인가 고민이 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힘든 장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듯 하다 빠지고, 빠지는 듯 하다가 덜 빠지고, 이 정도면 됐지 싶으면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경기 침체 우려감과 CPI 우려감 때문에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실적 발표가 이어질 앞으로 금리주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 힘든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우리 시장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섹터 어제부터 강하죠. 자동차 섹터하고 자동차 부품주 섹터만 좀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주들은 좀 약한 흐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볼 수 있는 IT 섹터주들하고 2차전지 섹터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다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 외 경기 민감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라면은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 일부 정도가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섹터주들은 다 안 좋은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진단키트 섹터주들도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특히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상당히 좀 부담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도 지금 힘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대상이나 제일재단 같은 이런 섹터 정도만 일단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당히 IT 섹터 내에서 경기 민감주 섹터 중심으로 해서 부담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결국엔 가스관을 잠궜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CNN에서 휴전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도가 무색하게 러시아는 더욱더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주들의 강세, 지금은 또 나중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손실 구간이실 경우도 많으실 텐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유럽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 1을 갖다가 일단 보수한다고 해서 막았고요. 이 막은 상태 속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달러와 유로와의 페리티 1이 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가스와 관련된 섹터주들은 그 부분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가스 관련주들 대체로 다 급등한 상태입니다. 대성에너지나 경동도시가스, 삼천리 이런 부분들 강하고요. GSE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거는 원전의 뉴스에 따른 플레이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막 따라가거나 그러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 CPI에서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 이런 관련주들을 쫓아가서 하는 매매보다는 혹시 보유하신 분들, 지난 5월 달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술적 반등을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가스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 전략인가 싶고요. 오히려 가스 관련주들이 좀 오르면서 또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더 약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올라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그리고 또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쪽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세 흐름을 띠고 있고요. 또 반면에 진단키트 쪽, 백신 쪽 여전히 강한 흐름입니다. 초반에는 살짝 반등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점차 숫자가 커지는 걸 보시면서 저번처럼 되려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거의 뭐 4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처럼 뭐 10만 명, 20만 명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뭐 이제 조금 제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싶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서서의 그 학습 효과를 그대로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그때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뭐 오미크론 뭐 변이도 그렇겠습니다만 오미크론 뭐 겪어봐서 아시는 분들은 감기 정도다라는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그로 인해서 지금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뭐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섹터주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기와 무관한 상태 속에서 오히려 뉴스 이슈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 안에서도 뭐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센서라든지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이 움직이고 특히 진단 키트는 수요가 분명히 또 다시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진단을 계속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있어서 진단 키트 업체들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흐름이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사실 있다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지금 거래가 붙기 시작했고 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조종시마다 아마 저가 매수세가 따로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하는 전략, 추세가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유지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정이 온다라면 그 조정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맞겠다. 다만 이제 확진자 수의 증가세, 사실 유럽도 미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기술주들이 다시금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DB 하이텍이 개별적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군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낙폭이 깊어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있고 또 2차전지주들도 약세 흐름 뚜렷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일단은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분할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반도체 최근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되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가 잘 가는 거는 가전이나 모바일 쪽의 반도체가 많이 안 쓰이다 보니까 그 빈틈을 자동차 쪽으로 활용시켜서 돌려니까 오히려 자동차 쪽이 풀리는 현상 때문에 자동차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로 갈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이유 때문에 가전 쪽들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에서도 나타났고 또 경기 침체로 간다 보니 그럼 더 안 팔리겠네,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겠네라는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주들이 좀 약하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약세입니다. 뭐 보조금 유럽 쪽에서 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차를 강하게 밀어다가 이제는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완성차를 더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목소리들까지 계속 나오면서 2차전지 소재 섹터들도 최근에 조금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IT 섹터 전반이 가장 경기 민감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또 크고요. 그동안 좀 실적 이슈로 강하게 올랐던 기판 섹터주들도 최근에 반등하다가 오늘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에 좀 연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뭐 해외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2분기까지는 뭐 6월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CPI 좀 피크 치고 7월 분위기부터 이제 완화되는 발표가 8월달에 발표된다라면 시장이 조금 더 안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극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 우려감을 좀 사그러뜨릴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된 러시아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IT 섹터 내에서도 실적 이슈가 확실히 있는 기업들은 이번 조정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IT 섹터와 뭐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번 하락 구간에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좋은 종목들은 좀 계속 좀 눈에 담아놓고 보시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